이 시간에는 우리 교재 2장 10절 매개변수 변환에 의한 풀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우변이 0이 아닌 비재차 선형미방이 주어졌을 때 특수를 어떻게 구하는지를 살펴봤었습니다. 우리는 그 중에서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또 가장 많이 활용되는 방법으로 미정계수법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재에는 나와 있지 않았었습니다만 우리 선생님이 앞에서 특강 형식으로 미분 연산자 방법을 이용해서 특수를 구할 수도 있다는 것을 설명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특수를 구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서 매개변수 변화법,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린다면은 라그랑지의 매개변수 변화법이라는 것을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절에서 다루고자 하는 라그랑지의 매개변수 변화법이 왜 필요한지를 잠시 설명을 드린다면은 우리는 앞에서 미정계수법을 이용해서 특수를 구하려고 했을 때 그때 우변 RX의 모양이 제한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즉 우변 RX의 모양이 X에 관한 다항식 형태와 그리고 지수함수 형태와 그리고 사인 또는 코사인 형태 그리고 이들의 합차 곱 형태는 미정계수법으로 해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들의 나눗셈 모양이라든가 우변 RX가 로그 형태로 되어 있거나 또는 우변 RX가 삼각함수 사인이나 코사인이 아닌 탄젠트나 시컨트, 코시컨트, 코탄젠트 이런 함수로 되어 있다면은 우리가 미정계수법, 즉 해를 예측해서 푸는 방법이 안 된다는 것을 배웠었고 또 선생님이 앞에서도 그걸 강조를 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변 RX가 만약에 로그로 되어 있거나 시컨트나 탄젠트로 되어 있으면 어떻게 할까 하는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이런 문제는 앞서 배웠던 미정계수법이나 또 미분연산자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아주 특별한 경우에 아주 특별한 모양일 때 우연해서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변 RX의 모양이 앞에서 배웠던 미정계수법 형태로 구할 수 없는 그런 특별한 형태의 함수가 주어져 있을 때 특수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런 아이디어를 처음으로 제시한 수학자 이름을 따서 라그랑지의 매개변수 변화법이라 얘기를 합니다. 자, 라그랑지는 어떻게 해서 이 특수를 구할 수 있었는지를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분방정식의 모양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y2' 플러스 px, y' 플러스 qx 그리고 y 이퀄 rx예요. 자, 여기에서 항상 이 공식을 적용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y2' 앞의 개수가 꼭 1로 되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일러-코시 미방 같은 경우는 앞에 x제곱 일어난 게 있잖아요. 그런 모양에서는 이 공식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공식을 적용하려면 반드시 y2' 앞의 개수가 1이라는 것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고요. 만약에 1이 아니면 양변을 나눠서 계산을 다시 해야 됩니다. 즉 예를 들어서 오일러-코시 미방 같은 경우는 x제곱 앞에 있죠. x제곱으로 나눈 다음에 y2' 앞의 개수가 1이 되도록 한 다음에 이 공식을 적용해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잘 주의하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는 여기 나와 있는 이 특수의 모양, yp의 모양은 좀 복잡하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모양이 나왔는지를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선 가정은 p하고 q는 함수가 정의되는 이 미분방정식에 해가 존재하게 되는 적당한 영역 안에서 연속이라는 조건이 있을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연속성은 우리가 다 갖고 있다라 가정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해서 특수가 이렇게 구해지는지를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우변 RX의 모양, 자, 우리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변이 0이 되는 제차 선형 미방의 해부터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YH의 모양은 자, 우리가 우변을 0이라 놓고 풀었을 때 나타나는 이와 같은 이 미분방정식의 해를 C1, Y1 플러스 C2 이게 미방이거든요. 그래서 Y1과 Y2가 독립이 되는 두 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즉 Y1과 Y2가 1차 독립을 하고 그랬을 때 이 두 개의 1차 결합으로 제차 미방의 해가 구해지죠. 자,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특수를 가정하는데요. yp를 다음같이 가정하려고 합니다. y1에 u를 곱하고
y2에 v를 곱해서 결합시킨 모양으로 약소를 하려고 합니다. uy1 플러스 vy2인데요. 자, 왜 매개변수 변화법이란 말을 사용했을까 하는 얘기인데요. 이런 명칭이 나오게 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것은 잘 보세요. 앞에 C1과 C2는 제차 선형미방의 해를 결정할 때 독립이 되는 두 해를 1차 결합할 때 나타나는 상수예요. 그래서 일반해를 표시하다 보면 이렇게 상수가 나타나고 만약에 초이값 조건이나 경계값 조건이 있으면 이게 C1, C2를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이 상수 부분을 u하고 v는 뭘 나타내냐면 변수입니다. 상수가 아닌 변수예요. 그래서 상수를 뭐로 바꿔놓은 거냐면 변수로 바꿔놨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매개변수, 변수로 변화시켜서 만들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라그랑지 아이디어는 이 제차 미방의 해 모양에서 이런 형태로 모양을 바꿔서 해라고 가정하고 문제를 풀었거든요. 자, 이제 해를 가정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u하고 v는 상수가 아니라 변수예요. 독립변수를 x로 봤을 때 x만의 함수입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u하고 v가 구해지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라그랑지 아이디어는 해를 이렇게 가정을 하고요. 원식에다 다시 대입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 u하고 v가 아무 모순 없이 잘 구해지는지를 살펴봤고 실제로 u하고 v가 구해진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는데요. 자, 우리도 그 라그랑지의 아이디어를 따라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잘 들여다보면은 문자는 두 개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결정해야 될 문자는 두 개가 있는데 방정식의 조건은 하나밖에 없는 상태가 돼요. 쉽게 말해서 미지수는 두 개인데 방정식이 하나인 경우라면 해가 무수히 많잖아요. 우리는 유일하게 딱 이런 모양이다라고 결정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자 두 개, u하고 v라는 아직 구하지 못했던 구해야만 하는 두 개의 문자를 결정하기 위해서 조건을 하나 더 우리가 부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조건을 부여할 것인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yp를 이것이라 하고 한 가지 조건을 더 부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조건은 다음 같은 조건을 하나 더 가정합니다. u 프라임 y1 플러스 v 프라임 y2는 이퀄 0이라 가정하겠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1번실 했으니까 2번실 할게요. 가정한 거예요. 그래서 특수해를 이렇게 가정하고 대신 u하고 v는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어떤 함수다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자, 이런 가정하에서 아무 모순 없이 u하고 v가 구해지는지를 알아볼 것이고 결론을 미리 말씀드린다면 u하고 v가 구해집니다 라는 것을 보이려고 합니다. 그럼 u의 모양은 어떻게 생겼고 v의 모양은 어떻게 생겼을까 하고 봤더니 u의 모양은 결국은 이렇게 생기고요. 또한 v의 모양은 이렇게 생깁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직접 증명해서 얻고자 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런 두 가지 가정을 가지고 한번 직접 u하고 v가 구해지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해라고 가정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해라고 가정했으니까 여기다 대입했을 때 이 등호를 만족해야 돼요. 그래서 대입을 하려다 보니까 1개 도함수하고 2개 도함수가 필요하다고 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yp 프라임을 구해보도록 하죠. u하고 v도 다 같이 상수가 아니라 변수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x만의 어떤 함수예요. 그리고 이런 가정을 넣으려고 했던 것이니까 미분이 가능한 함수라는 가정이 내포되어 있더라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어진 식을 미분하면 고배환한 미분법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곱하고 플러스 앞에 거 곱하고 뒤에 거 미분하죠. 이걸 조금 뒤에다 쓸까요? 앞에 거 곱하고 뒤에 거 미분합니다. 자, 이와 같이 되고 플러스 그 다음에 얘도 똑같이 미분해야 되죠.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곱하고 플러스 앞에 거 곱하고 뒤에 거 미분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방금 전에 여기 노란색 분표를 표시했던 이 2번식의 조건으로부터 u 프라임 y1 플러스 v 프라임 y2는 0이라고 가정을 했으니까 1개 도함수는 아주 간단하게 얘만 나온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주어진 식은 다시 한번 써보니까 u y1 프라임 플러스 v y2 프라임이 됐습니다. 이제 이 yp 프라임을 한 번 더 미분합니다. yp2 프라임을 구하죠. 고배환한 미분법을 적용하죠. 앞에 거 미분하고 u 프라임 y1 프라임 플러스 그 다음에 u y1의 2 프라임이에요. u y1의 2 프라임 그리고 플러스 얘도 역시 미분하죠. 앞에 거 미분하고 v 프라임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곱합니다.
y2 프라임 플러스 앞에 거 곱하고 뒤에 거 미분합니다. y2의 2 프라임입니다. 자, 이제 이들을 모두 다 주어진 이 미방에다가 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미분 방정식에다 대입을 하면은 요걸 계산해야 되죠. u 프라임 y1의 프라임 플러스 v 프라임 y2의 프라임 플러스 u y1의 2 프라임 플러스 v y2의 2 프라임이에요. 그리고 플러스 px y 프라임이죠. y 프라임 이거예요. u y1의 프라임 u y1의 프라임 플러스 v y2의 프라임 그리고 플러스 qxy예요. y는 여기 있죠. 그래서 qx 요 밑에다 쓸까요? 플러스 qx y는 u y1 플러스 v y2였습니다. 자, 이것이 다 계산했을 때 우변 rx와 같아야만 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식을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어진 식의 모양에 좀 이렇게 잘 변형을 해서 계산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여기 보면 알 수 있듯이 우리는 식에 공통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u가 들어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한 식에 공통이 또 있죠. v가 있는 항이 또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나머지는 공통이 없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공통이 없으니까 그대로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쓰면은 u 프라임 y1 프라임 플러스 v 프라임 y2 프라임이 되고, 그 다음에 u가 공통으로 들어있죠. u를 묶어냅니다. y1의 2 프라임 플러스 px y1 프라임 플러스 qx 그리고 y1 이와 같이 됐습니다. u를 다 묶어냈을 때 이와 같이 됐네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플러스 v. 자, v를 묶어내면은 여기는 y2의 2 프라임 플러스 v를 묶어내죠. 전개하니까 px y2의 프라임 플러스 여기 v를 묶어냈죠. 전개하니까 qx y2 이렇게 되고, 이것이 이퀄 우변 rx와 같아야만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잘 들여다보면 여기 좀 1번식에 잘 보면 알 수 있듯이 YH의 모양은 C1Y1 플러스 C2Y2라 얘기를 했었죠. 즉 다시 말해서 Y1과 Y2는 우변 0이라 놓고픈 제차 미방의 각각의 1차 독립이 되는 해를 나타냅니다. 따라서 Y1을 여기다 대입하면 이퀄 0이 돼야 되고, 역시 마찬가지로 Y 대신에 Y2를 대입해도 이퀄 0을 만족해야만 합니다. 자, 그래서 그 말은 곧 Y 대신에 Y1을 대입했을 때 결국 이 식에 제차 미방의 해를 대입한 꼴이니까 당연히 0이 나와야 되죠. 마찬가지로 Y 대신에 Y2를 대입했을 때 역시 제차 미방의 해를 구한 것이니까 이것이 0이어야만 합니다. 자, 그러면 요 두 번째 전체적으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라 봤을 때 이 두 번째가 얘가 0이니까 할 필요가 없죠. 요 세 번째 부분도 여기가 0이니까 할 필요가 없네요. 그래서 다시 한번 잘 정리를 해보니까 요거는 이퀄 이거와 같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u 프라임 y1 프라임 플러스 v 프라임 y2 프라임은 이퀄 rx와 같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것을 3번식이라 놓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면은 이제 우리는 u하고 v를 구하는 것이 목적이었었는데요. 이 u하고 v를 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여기 있는 2번식에 u하고 v가 들어있는 관계식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 직접 대입해서 풀었던 이 3번식에도 u하고 v하고 관련된 식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개를 다시 연립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어진 식을 2번과 3번식으로부터 다시 한번 쓰면 u 프라임 y1 플러스 v 프라임 y2 이퀄 제로와 그 다음에 u 프라임 y1 프라임 플러스 v 프라임 y2 프라임 이퀄 rx예요. 근데 이 연립 방정식을 행렬 방정식 형태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트릭스를 이용해서 다시 한번 표현해 본다면은 이렇게 쓸 수 있겠군요. 여기는 u 프라임 v 프라임 각각의 공통으로 들어있는 항을 여기다 표시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다가는 y1, y2, y1 프라임, y2 프라임이 같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변은 0, 그리고 rx예요. 자, 이제 우리는 이 모양을 잘 들여다보면 a, x 이퀄 b의 꼴이에요. 우리는 연립 1차 방정식의 해를 구할 때 만약에 여기 정사각행렬이잖아요. 이 정사각행렬이 역행렬이 존재한다면 우리가 고등학교 때 다 배웠던 그 방법이에요. 역행렬을 곱해가지고 이걸 풀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크라마 공식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풀 수 있습니다. 혹시 크라마 공식을 공부한 적이 없는데요? 라는 학생은요. 자, 우리 교재 공업사 교재에 보면은요.
파트 B에 보면은 선형대수학 파트가 있어요. 그쪽 부분에 보면 이 연립방정식을 푸는 방법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분들 교재 뒤에 인덱스를 보면 크라마 공식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한번 참고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지금은 이 정리를 직면한 과정이니까 크라마 공식을 바로 적용해서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근데 크라마 공식을 적용하려면은요, 요 계수행렬이 역행렬이 존재해야 되고요. 이 계수행렬이 역행렬이 존재할 필요 충분 조건은 요 계수행렬의 행렬식이 0이 되질 않아야 돼요. 이런 모든 내용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앞에서 독립이란 말을 할 때도 잠깐 설명했던 표현이고요. 역시 교재 파트 B에 선형대수 파트에 행렬식이 0이 아니면 1차 독립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한 이 계수행렬이 역행렬이 존재한다는 말과 동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앞에 계수행렬의 행렬식이 0인지 0이 아닌지를 조사하려고 하는데요. 자, 이제 여기 볼까요? YH를 이렇게 가정을 했었는데요. 이 말은 Y1과 Y2가 제차 미방에 독립이 되는 이게 미방이거든요. 독립이 되는 두 해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독립이 되는 두 해였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앞에서 배웠었죠. 앞에 우리가 2장 앞부분에서 뭘 배웠었냐면 1차 독립이 될 필요 충분 조건은 론스키안 값이 0이 아니라는 것을 배운 적이 있습니다. 이 가정으로부터 우리는 론스키안 값을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론스키안은 두 해를 y1, y2 그리고 얘네들을 도함수 y1 프라임, y2 프라임을 계산했을 때 얘를 계산한 것은 x자 모양으로 계산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y1, y2 프라임 마이너스 y2, y1 프라임이에요. 그들이 0이 되지 않으면 1차 독립이었었잖아요. 그렇죠? 앞에서 이 론스키안에 관한 것을 자세하게 설명했었으니까 혹시 여기까지 오면서 앞에 거 또 잊어버린 학생은 앞에 거 다시 한번 보세요. 론스키안 부분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이 기호 표기로부터 제차 미방의 일반의 모양이 이렇게 생겼다는 사실로부터 우리는 론스키안 값이 0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함수가 정의되는 영역 안에서 0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고요. 바로 그 사실로부터 우리는 론스키안 값이 0이 아니라는 사실로부터 크라마 공식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크라마 공식에 의하여 자, 우리는 첫 번째 해 U'을 계산하려고 하는데요. U'의 모양은 크라마 공식은 뭐냐면 계수행렬의 행렬식이에요. Y1, Y2 그리고 Y1 프라임, Y2 프라임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분자도 역시 행렬식인데요. 자, 첫 번째, 두 번째라 표현하겠습니다. 첫 번째를 구할 때는 제1렬을 제거시키고 그 위치에 오른쪽에 있는 0과 RX를 대신 대입합니다. 0과 RX를 대신 대입해요. 요 계수행렬에서 제1렬을 제거시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대로 씁니다. Y2의 Y2 프라임이에요. 자, 얘를 계산하는 방법은 이 분모를 론스키안이라서 W라 표시합니다. 론스키안의 이니셜을 따와서요. 그리고 이제 얘를 계산할 때 행렬식은 이렇게 곱한 값에서 이렇게 곱한 값 빼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곱하면 0이고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그리고 Y2 RX가 돼요. 여기까지가 됐죠. 여기 마이너스가 붙었던 이유는 그 때문이에요. 론스키안 분의 마이너스 Y2 RX 이제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같은 방법으로 두 번째 V'을 구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 V'을 구하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론스키안을 이용해야 되죠. 자, 크라마 공식은 Y1, Y2, Y1 프라임, Y2 프라임 분의 여기는 두 번째잖아요. 두 번째 론스키안을 계산할 때 크라마 공식을 이제 계산할 때 행렬식분의 행렬식으로 해를 구하거든요. 두 번째 열을 제거시킵니다. 두 번째를 제거시키고 그 위치에다가 오른쪽에 있는 0과 RX를 대신 넣어요. 0과 RX예요. 그리고 제1열은 그대로 씁니다. Y1, Y1 프라임이에요. Y1, Y1 프라임입니다. 따라서 얘도 마찬가지로 분모는 론스키안이에요. W가 되고요. 이제 이렇게 곱한 값에서 이렇게 곱한 값 빼는데 이건 0이니까 뺄 필요가 없죠. Y1 그리고 RX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V 프라임 여기 보세요. W분의 Y1 RX예요. 아시겠죠? 자, 이제 우리는 U 프라임과 V 프라임이 문제수 주어졌던 식을 이용해서 충분히 계산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 YP를 구하려면 U하고 V를 찾아야 되잖아요. 요 밑에 거 지워보고 여기다 마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따라서 우리는 U 프라임과 V 프라임을 찾았잖아요. 그래서 U를 구하려면 당연히 우리는 인테그랄 U 프라임 dx를 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특수했잖아요. 파티큘러 솔루션은 앞서도 여러 차례 강조했었죠. 결정되지 않은 미지의 상수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기 인테그랄 기호가 붙어 있습니다만 상수 C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여기는 인테그랄 U'이 앞서 계산했던 것처럼 런스키 한 번에 마이너스 Y2 그리고 RX였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양으로 표시가 됐고요. 같은 방법으로 V도 계산을 해볼까요? V를 계산해 본 결과 V도 인테그랄 V' 그리고 DX죠. 그래서 정리해 보니까 V'은 런스키 한 번에 Y1 RX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DX였죠. 이제 U하고 V가 구해졌으니까 이 식을 여기다 대입해서 만든 게 이거고 V를 여기다 대입해서 만든 식이 이거였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라그랑지가 생각했던 특세를 구하는 공식을 하나 찾을 수 있게 됐고요. 이 라그랑지의 특세를 구하는 공식은 문제에서 주어졌던 해들을 가지고 계산하고 있습니다. 즉 제차미방의 해와 독립이 되는 두 해와 RX를 이용해서 해를 구할 수 있었으니까 문제에서 제시된 조건만으로 해가 구해졌고요. 해를 처음에 가정을 했었는데 정확하게 U하고 V가 구해졌기 때문에 이 가정이 옳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또한 앞에서도 선생님이 설명한 적이 있어요. 이 미분방정식 파트에서 나타나는 많은 해를 구하는 것은 직접 막 공식을 계산해서 뭔가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해를 예측하고 푸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이런 모양일 것이다 라고 가정하고 풀었을 때 아무 모순 없이 해가 구해진다면 결국 그 해가 맞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자, 그래서 우리는 라그랑지의 도움을 받아서 이와 같은 특세를 구하는 일반화된 공식을 찾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 공식 굉장히 유용한 공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잘 알고 있어야 돼요. 미정계수법이 편하고 빠르고 좋긴 하지만은요. 하지만 모든 함수에다가 다 적용되는 그런 방법은 아니에요. 그래서 앞에서 배웠던 미정계수법, 또 선생님이 특강으로 했던 미분연산자 방법, 그리고 지금 배우고 있는 라그랑지의 매개변수 변화법, 이 세 가지를 적합하게 잘 혼합해서 여러분들이 적재적소에 잘 적용하기 바랍니다. 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미정계수법입니다. 하지만 이 매개변수 변화법은 우변 RX의 모양이 좀 미정계수법이나 또는 미분연산자죠. 미분연산자 방법으로 풀 수 없는 그런 모양이 주어질 때 주로 사용할 거예요. 자, 그래서 간단한 예를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1번인데요. y2' 플러스 y는 이퀄 secant x의 해를 구해보세요 라는 얘기예요. 자, 이 미분방정식의 해 같이 한번 구해보도록 할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방금 전에 배웠던 라그랑지의 그 매개변수 변화법 공식을 외우고 있다면, 그리고 간단한 적분을 할 줄 안다면 그리 어렵지 않게 해를 구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라그랑지의 매개변수 변화법 공식을 사용하려면 반드시 제차미방의 해가 꼭 필요합니다. 그 공식 안에 y1과 y2가 들어있고요. 그래서 제차미방 해를 반드시 구해봐야 돼요. 만약에 해를 구하시오라고 하지 않고 이거의 특세를 구하시오라고 물어봤다 할지라도 제차미방 해를 반드시 구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자, 같이 한번 구해보도록 할까요? 자, 우리는 우변형이 되는 제차미방 해를 구해보려고 합니다. YH를 구해보도록 하죠. 자, 먼저 특성방정식을 생각해 볼까요? 특성방정식은 람다의 제곱 플러스 1 이퀄 0 이와 같이 됐습니다. 얘를 풀어본 결과 람다는 이퀄 플러스 마이너스 i입니다. 자, 허근을 갖는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차미방해 YH는 C1의 2의 알파 X승, 알파 0이고 베타 1이에요. 2의 형성이니까 1이 되죠. 그래서 코사인 베타 X인데 베타 1이죠. 플러스 C2의 사인 베타 X 이와 같이 됐습니다. YH의 모양을 찾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두 개 중에 어느 하나를 Y1 또 하나를 Y2로 놓겠습니다. 이때 어디를 Y1으로 놓고 어디를 Y2로 놔야 됩니까? 하면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나온 순서대로 얘를 Y1, 얘를 Y2로 놔볼게요. 여러분들 바꿔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중간에 약간 풀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이 라그랑지 공식을 적용했을 때 얻어지는 해의 모양이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는데요. 그러나 최종 결과는 항상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디를 Y1, 어디를 Y2로 놓든 상관은 없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Y1은 코사인 X라 놓겠습니다. 그리고 Y2를 사인 X라 놓겠습니다.
우리는 론스캔을 계산하려고 합니다. 론스캔을 계산할 건데요. 론스캔은 y1, y2, y1 프라임, y2 프라임이거든요. y1은 코사인 x, y2는 사인 x였고요. 얘를 미분하니까 코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x, 얘를 미분하면 사인 미분하면 코사인 x예요. 이제 사이너스 방법으로 계산하죠. 이렇게 곱하니까 코사인 x의 제곱, 이렇게 곱한 거 뺍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사인 x의 제곱이고,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어떠한 x가 주어지더라도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은 항상 1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론스캔 값이 1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따라서 특세를 구하려고 하죠. yp를 구해봅니다. 제차 미방에는 이미 구해졌습니다. yp는 y1 공식 자체를 다시 한번 써볼게요. y1 인테랄 런스캔 분의 마이너스 y2 그리고 rx dx 플러스 y2 인테그랄 런스캔 분의 y1 rx dx예요. 자, 이제 여기에서 우리는 y1 코사인 x고 y2가 사인 x고 론스캔 값 1이었다는 걸 다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 rx를 계산할 때요. 최고기 합의 계수가 1인지를 꼭 확인해 봐야 됩니다. 최고기 합의 계수가 1이었기 때문에 우변 rx는 시컨트 형태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특수의 공식에다 대입을 할까요? y1 코사인 x입니다. 인테랄 론스캔 분모 1이니까 안 써도 되죠. 마이너스 y2, y2는 사인 x예요. 그리고 rx는 시컨트네요. 자, 여기가 시컨트 x dx 그리고 플러스 y2는 사인 x예요. 인테랄 론스캔 값 1이고요. y1은 코사인 x였습니다. 그리고 rx는 시컨트 x이고요. 자, 이 적분이 복잡한 듯 보이지만 의외로 쉬운 적분입니다. 그래서 코사인 x, 이제 시컨트는 뭐예요? 코사인 분의 1이죠. 마이너스 사인이니까 이거 다시 쓰면 코사인 x분의 올라가서 분자도 올렸으면 마이너스 사인 x dx가 되고요. 플러스 사인 x 인테랄 시컨트는 코사인 x예요. 다시 한번 쓰면 코사인 x 곱하기 코사인 x분의 1이었기 때문에 서로 약분되는군요. 자, 그래서 여기는 첫 번째는 코사인 x가 되고요. 이거 잘 보세요. 유리함수가 아니라 분수함수 형태의 적분인데요. 가장 기본적인 분수함수 형태의 적분이네요. 분모 미분에서 분자되죠. 분모 미분에서 분자되니까 당연히 분모에 로그 붙인 걸로 적분됩니다. 로그 코사인 x와 같이 되고요. 그리고 앞서도 얘기했었죠. 특수이기 때문에 상수를 붙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여기 사인 x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약분하면 1이죠. 1을 적분하니까 x를 앞에다 씁시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특수해가 구해졌습니다. 옆에다 쓸까요? 그냥 플러스 x 사인 x와 같이 됐습니다. 그래서 특수의 모양은 이렇게 구해졌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자, 이제 우리는 이렇게 해서 특수해가 구해졌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 제차 미방의 해도 구해졌죠. 그래서 해를 구하라는 얘기는 아무 말이 없으면 일반해를 구하라는 얘기고요. 문제에서 만약에 특수해를 구했으면 이것만 표시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해를 구했었으니까 일반해를 구하려고 합니다. y는 이퀄 yh 플러스 yp를 계산하도록 하죠. 자, yh 값은 c1 그리고 코사인 x 플러스 c2 사인 x고요. 그리고 yp는 코사인 x 그리고 로그 코사인 x 그 다음에 여기 절대값을 붙이는 것은 진수 조건을 만족한다는 것을 강조해야 되기 때문에 꼭 붙여야 되겠죠. 자, 이와 같이 해서 우리 예제 1번 특수해를 구해본 결과 이렇게 됐고요. 일반해를 표시하는 것은 이와 같이 계산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이 문제는 미정계수법이나 또는 앞서 배웠던 미분연산자 방법으로는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형태는 우변의 모양에 따라서 우리는 때에 따라서는 미분연산자나 미정계수법은 적용이 안 되고 지금 막 배웠던 라그랑지의 매개변수 변화법을 써야만 되는 것도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교재 연습 문제 보면 좀 더 많은 형태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꼭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으로 우리 교재 제2장을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교재 제3장을 같이 한번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